안녕하세요. 엄마쌤 여러분. 이렇게 원희쌤도 인사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있습니다. 원희쌤이에요. 네. 오늘은 저희 팡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고요. 팡세 지금 오늘 오픈했나요? 네, 공고? 오늘 공고 네, 오픈했어요. 오늘 오전 9시부터 공고 오픈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팡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팡세뿐만 아니라 이제 사고력 수학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들 위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고력 수학과 팡세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셔서 오늘 마침 공고 오픈하는 날이거든요. 팡세 많이 기다리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팡세 얘기할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난이도라든지 다른 사고력 수학에 대한 영역이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서 우선 네. 저희가 요즘 회사에서 출판이 된 이제 교재들은 따로 조금 더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벌써 많이 들어오셨는데 네. 조금 들어오시는 동안에 우리가 근황 토크를 좀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그냥 너무 토크. 오랜만이에요. 네, 오래간만입니다. 네. 이렇게 라방으로 오래간만에 이렇게 또 찾아뵙게 돼서 제가 요즘 좀 다이어트에 심취해가지고 좀 성공하셨죠? 성공을 해서 요즘 다시 먹는 중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제가 바디 프로필을 좀 찍어보겠다고 해서 열심히 하시죠. 열심히 운동을 해서 찍고 나서 네. 이제 추석을 기분 좋게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먹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뭐든 좀 네. 꾸준히 해야 되는 것 네.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맞아요. 운동을 저도 저의 예전을 알고 계시는 분들은 운동을 안 했던 시절도 있지만 지금 한 5, 6년 정도 운동을 하면서 무언가 사진을 좀 찍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또 나이도 바뀌기도 했고 해서 사진을 찍어보게 되었고요. 네. 그래서 지금 올초 많이 들어오고 우선 팡세 구매하셨고 방송 네. 들으러 왔다는 분이 네, 있으시고 네, 어머 네. 이뻐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팡세 이렇게 한번 보시고 난이도나 가장 궁금해하시는 거 제가 가장 어떤 교재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가장 많이 질문을 받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 아이가 몇 살인데요, 몇 단계 풀어야 돼요, 저희 아이가 뭐 어느 정도까지 했는데요, 몇 단계 풀어야 돼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경우가 대다수인데 저희가 봤을 때 우선 S단계 한번 보시면 6세라고 적혀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뭐 7세더라도 맞아요. 아직 사고력 수학을 못 해봤거나 아니면 지면 학습을 아직도 안 해봤거나 그렇죠. 교구 위주의 수업을 해봤거나 뭐 이런 교구로만 집에서 무언가 공부를 했다거나 하는 학생들에게는 6, 7세 모두 저는 S단계를 권해드리는 편이고요. 제가 보통은 뭐 1학기, 2학기로 나누어서 2학기가 되면 그래도 제 연령으로 시작하는 것을 권해드리는 편이기는 하지만 지금 아이들이 뭐 수학 외에도 뭐 영어도 할 수 있고 다른 과목들도 많이 할 수 있는 이제 6, 7세 아이들도 많아졌기 때문에 무조건 쉽게 접근하는 게 가장 유리하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6, 7세에 지면 학습을 안 한 아이들에게는 무조건 S단계를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S단계 한번 보시고 수학이 이렇게 쉬운 거였어? 라는 마음을 좀 가질 수 있도록 쫓아가는 아이들에게 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고요. 네. P단계부터는 그래도 우리 좀 공부 좀 하는구나 라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7세 아이들이지만 아직 초등학교 1학년인데 사고력 수학을 안 해봤다거나 주위에서 사고력 수학 되게 좋다고는 얘기하는데 섣불리 우리 아이가 이걸 할 수 있을까라는 어렵다고 하던데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부담감을 낮춰주기 위해서는 7세 P단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뭐 지금 7세 부분이 어머님들이 많으실 것 같기도 해서 보시면 저희가 교재가 단계별로 이렇게 영역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저희가 기존의 저도 이제 사고력 수학을 오랫동안 아이들에게 수업을 하면서 가장 많이 들어가 있는 게 아무래도 수와 연산하고 도형 영역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팡세 같은 경우에는 도형하고 수 영역은 약간 제외시켜 놓고 물론 아예 없다고 말할 수는 없죠. 맞아요. 왜냐하면 퍼즐 같은 경우에는 연산을 꼭 해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도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다 연산이 녹아져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연산이라고 하는 영역은 없기 때문에 도형이나 그런 부분도 약간 빠져 있기는 해요. 의도적으로 일부러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이제 교과에서도 사고력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네. 책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네. 수학 교과서가. 네, 그래서 교과에서도 사고력 문제를 굉장히 많이 볼 수 있게 되었고 그렇죠. 제가 그냥 사고력 수학이야 라고 수업했던 것들이 그냥 일반 시중 교과 문제집에도 많이 등장하면서 어머님들이 봤을 때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고 근데 교과서 자체가 약간
변화하면서 문제집도 변화되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사고력 수학하면 영재교육원을 가는 아이들이 사고력 수학을 많이 풀었었잖아요. 네, 근데 네. 많이 바뀌었죠. 네, 지금 저는 제가 처음 학원 강사 생활할 때는 거의 4, 5학년 아이들부터 처음 시작 학원을 다니거나 수학 학원을 다니는 아이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6, 7세들도 엄청 학원을 많이 다니기 시작하면서 수학을 공부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서 봤을 때는 처음부터 연산 막 드립다 넣고 교과서 드립다 넣는다기보다는 사고력 수학으로 우리 아이가 어떠 이런 것도 수학이야 라고 약간 접근시켜 주실 수 있는 게 훨씬 더 도움이 좋을 것 같고요. 또 많은 질문들이 1호 너무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간혹 생각보다 있더라고요. 패턴을 잘하는 친구인데도 패턴을 어려워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네,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는 2호 먼저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어느 단계든 상관없이 1호의 패턴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는 이제 뭐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2호의 퍼즐과 전략은 대부분의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한두 가지씩은 좀 있는 편이고요. 안에 내용은 단계 좀 다 보시고 나서 한번 또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고력 수학 네. 교재에는 이렇게 뭐 상, 하, 그렇죠. 상중하, 뭐 네. 1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네. 순서대로 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렇죠? 저희 뭐 기준으로 봤을 땐 늘 1권부터 공부를 했고 제가 정석 공부할 때도 집합만 집합부터. 공부를 하고 막 이런 게 어머님들이 아마 좀 공감하시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1, 2, 3, 4는 그냥 영역을 나눈 거기 그렇죠. 때문에 순서가 아니에요. 네, 순서가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 먼저 집에서 만약에 엄마표로 수학을 하고 계실 할 때에는 우리 아이가 좀 좋아하는 영역 먼저 진행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아이마다 조금 성향이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맛있는 걸 약간 먼저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럼 좋아하는 걸 먼저 하고 싫어하는 걸 좀 나중으로 미루는 스타일인데 어떤 아이들은 좋아하는 걸 좀 나중에 한다거나 그랬을 땐 좀 힘든 것을 좀 겪어본다든지 그렇죠. 뭐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A 단계는 아까 S 단계, 네. P 단계 차이가 클까요? 차이가 클까요? 제가 보기에는 아이 체감은 약간 클 수도 있을 것 아이가. 같아요. 아이에서 어머님들이 봤을 때는 이거 뭐 별거 아니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이 느꼈을 때 난이도는 약간 있을 수 있고요. 6세에서 8, 이 친구가 이제 6세에서 8세고 또는 네. 사고력 수학이 처음이거나 하면은 그냥 무조건 S부터 시작하는 게 나은 것 같고요. 네. 다른 사고력 수학 교재에 경험이 있다면 네. P 단계부터 네. 해보는 방법이 원리셈하고 플라토만 했다라고 하면 저는 S부터 무조건 권해드리고요. S부터. 네. 근데 만약에 뭐 다른 뭐 사고력을 조금이라도 경험해 봤다라고 하면 P 단계부터 권해드립니다. 근데 어머님들이 봤을 때 이렇게 쉬운 문제집 우리한테 좀 종이 낭비인 것 같아, 책 낭비인 것 같다라고 하지만 아이의 머릿속을 약간 정리시켜 줄 수 있고 첫 단계는 무조건 저는 쉬워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주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8세인데 다른 사고력 수학을 너무 어려워해서 P단계 구매했다고 하셨는데 너무 잘하셨어요. 네. 너무 잘하셨고요. 항세 풀다가 저도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답지에는 답만 있어서요. 그럴 때는 어디서 볼 곳이 있나요? 우선은 이제 자체 카페가 있고 도치만 카페가 있잖아요. 우리가 네. 거기에서 도치만 카페는 C2M Q&A? Q&A 게시판이 따로 있으니까 거기에 올려주시면 좋은데 근데 이제 그냥 텍스트만 있는 것보다는 아이가 어려워하는 문항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면 훨씬 더 저희가 대답해드리기가 쉽죠. 올려주시면 저나 뭐 다른 선생님들께서 그렇죠. 답변을 대부분 드리는 편일 거고요. 그리고 자체 카페 같은 경우에는 책을 집필하신 소장님이 직접 댓글을 거의, 남겨주기도 하세요. 그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 사고력 수학 같은 경우에는 좀 되게 방대한 것 같아요. 저희가 공부했을 때는 그냥 교과 수학이라 뭐 수능을 봤다거나 뭐 이런 걸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데 사고력 수학은 약간 생각하는 힘을 길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어젠가 그저께 어느 책에서 사고력 수학이 경우의 수가 가장 뭐 높다? 뭐 이런 얘기를 어디선가 들었는데 제가 통계학을 전공해서 저도 경우의 수를 되게 좋아하는 편이긴 하지만 꼭 사고력 수학의 정점이 뭐 경우의 수인가? 라는 생각은 안 들기는 해요. 그런데 이제 뭐 굳이 꼭 근데 이제 어머님들이 봤을 땐 사고력 수학의 꽃이 경우의 수라고 혹시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걸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하고 경시대회에서도 약간
경우의 수에 따라 판가름이 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우의 수가 가장 어렵다라고 느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 거고요. 왜냐하면은 변별력을 변별력을 생각해 봤을 그쵸, 때 그쵸. 아무래도 그래서 경우의 수를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고 이렇게 어린 아이 때부터 해도 되나라는 생각도 드시고 네. 어머님들 입장에서는 뭐 수능 보신 어머님들은 수능에서 뭐 고작 한두 문제 나오는 거에 너무 올인하지 않고 공부했었는데 이게 무슨 사고력 수학에 이렇게 많은 챕터에서 뭐 다루고 있나라는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학에 그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수포자이신 어머님들 아니면 수학을 굉장히 좋아하셨던 어머님들 모두 다 포커페이스를 약간 유지하시고 아이들에게 대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제가 싫어하는 영역을 뭔가 조금이라도 표출하게 되면 아이도 이게 별로인 건가? 라고 이렇게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아이가 다방면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생각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래서 저 역시 제가 좋아하는 거 너무 티 안 내려고 하고 제가 싫어하는 거 하면 저도 싫어하는 게 있겠죠. 싫어하는 거 하면 싫어하는 걸 약간 티 안 내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아이들에게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람에 있어서 첫 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 저는 필요할 것 같고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뭐 A, B, C, D 단계는 학년별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만 사고력을 처음 하는 학생들은 뭐 최소 전 2단계까지 내려서 먼저 시작하셔도 상관없을 것 저도요.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조금 지금은 2학기라서 한 단계 정도 내려서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아까 경우의 수 얘기를 하셔서 네. 그런데 팡세에서는 아예 그런 경우의 수, 가지수를 아예 카운팅이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서 영역을 따로 만들었잖아요. 네네네네. 네. 카운팅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네. C 단계 카운팅이라고 해서 4, 5는 카운팅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운팅 이게 뭐지? 왠지 수, 뭐 수세기 막 이런 느낌이시죠. 네네네. 그럼 한번 흐름을 책을 잠깐 한번 넘겨봐 네, 한번 주시면 보여드릴게요. 우선은 저 같은 경우에는 수업하는 친구 중에 이제 5학년이더라도 네. 가지수 찾는 걸 어려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저- 아예 B단계부터 시작하기로 네, 했었어요. 왜냐하면 최단거리의 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뭐 초등학교 과정에서 경우의 수, 중학교 과정에서 경우의 수, 고등학교 과정에서 순열과 조합에 나오는 내용이긴 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번호 쓰는 거나 이런 것들을 되게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게 선수학습으로 되어야 되는 게 번호를 쓰는 게 먼저가 선수학습이 아니라 무언가 모눈으로 가에서 나까지의 길찾기를 7가지를 다 찾아보는 경우를 먼저 해보는 게 선수학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C단계부터 바로 만약에 3학년인데 경우의 수를 잘 몰라요. 경우의 수는 보통 5, 6학년 때 배우기 때문에 네. 잘 모르는 경우에 이걸 그냥 했을 바로 때는 하기보다는 아이들이 너무 어려워할 수 3학년이라고 해서 C 샀는데 이렇게 어려우면 사고력 수학에 대한 거부감이 혹시 들 수도 있어서 B나 A에 있는 카운팅을 먼저 한번 해보시고 나서 우리 아이가 이렇게 해보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팡세가 사고력 수학의 이제 시작이라는 네. 슬로건으로 이제 팡세가 개발이 되었는데 네. 쉬운 사고력 수학을 만들려고 저희가 책이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초 2학년 친구고요. 네. 팩토 2학년 거 끝나가는데 뭐 올릴 수도 있고 심할 네, 수도 네, 있겠네요. 네. 뭐 어느 단계부터 원리나 하면 탐구? 좋을까요? 네네. 네, 탐구. 이 팩토 2부터는 글씨가 조금 작아지기는 해요. 1에 비해 글씨가 좀 작아지고 맞아요. 아이들이 뭐라 그래 난이도 차이가 그렇게 심한 건 아닌데 텍스트의 편집 자체가 조금 달라서 힘들어할 수 있는데 저는 팩토 2까지 마무리했다면 B나 C 중에 하셔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근데 저라면 B를 저는 권해드릴 거긴 해요. 아니면 팩토 하다가 어려웠던 영역이 있으면 B에서 골라서 하셔도 되고 그리고 나서 C로 넘어가도 되죠. 네. 왜냐하면 팩토 2를 어느 정도의 성취도에 따라서 했는지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B를 먼저 해보고 왜냐하면 얘도 여태까지 했던 틀이 아니라 다른 틀이기 때문에 그렇게 맞아요.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영역을 잠깐 말씀드리면 네. 카운팅은 얘기해 주신 대로 경우의 수, 그러니까 네. 확률과 통계 파트예요. 네. 그리고 유추가 나오는데 네. 유추는 수학에서는 추론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러 가지 방법의 추론이 있는데 유추는 유비 추론이라 그래서 네. 관계를 두 가지의 관계를 비교해보고 또 결론을 도출해내는 그런 추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만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연산 약속이라든지 이런 약속하는 게 나중에 또 함수랑도 다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내용들 네.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패턴 같은 경우에는 분류, 뭐 이런 규칙성 이런 거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정말 많은 패턴을 다루죠. 굉장히 다양한 패턴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회전 패턴에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 수열에서 좀 어려움을 느낀다라고는 하는데 문제를 풀다 보면 저절로 익혀지게끔 문항이 네.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대부분 어머님들은 수열을 쉽게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맞아요. 저희는 수를 좀 익숙하니까. 많이 배운 세대이다 보니까 같은 세대라고 생각하고 저보다 어리신 분들도 많겠지만 여튼 그렇게라고 생각했을 때 저는 수열 부분을 어머님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니까 아이들이 못하는 거에 대해서 아 우리 아이가 이렇게 몰라도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건 네. 아이마다의 특성이 좀 다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P하고 A도 내부 보여달라고 하셔가지고 네. P 먼저 한번 패턴. 보시면 네. 패턴 회전 이동 패턴 조금 어려워한다고 해서 제가 푼 거군요. 아. 네, 그 교구 이렇게 한번 확인해 보시면 1일차, 2일차, 3일차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딱 봐도 좀 낯설다고 느끼실 네. 거는 같아요. 근데 패턴은 최대한 많은 경우들을 다 경험해 보는 게 좋죠. 네. 그리고 뭐 이렇게 네. 개수 패턴에 관련된 내용이 다 굉장히 있고요. 다양하게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네. 되죠. 구성 자체는 플라토와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플라토와 차이를 알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 플라토는 도형 위주의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과반영. 도형으로 봤을 때 네. 1일 교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저는 세트 구매를 말씀드리는데 아이마다 혹시 부족한 게 있으면 골라도 되죠. 그거는 그 전 단계에 필요한 영역을 또 따로 구매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B사의 가지수의 곱 설명 부탁드린다고 해서 가지수의 곱이요. 아 여기 있군요. 이것은 직접 솔직히 예전부터 해보시는 게 가장 좋고요. 곱이라는 건 직접 저는 여기에 보통 4가지를 쓰는 편이에요. 뭐 보통은 동전은 앞면과 뒷면에서 저는 헤드하고 테일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쓰고 좀 약간 기록을 남기시죠. 네 이렇게 1, 2, 3, 4, 5, 6이 이렇게 있으면 처음은 조금 어려울 수 있겠지만 뭐 100원짜리는 대문자로 쓰고 500원짜리는 소문자로 이렇게 써서 이렇게 H 뭐 이런 식으로 T 이렇게 나타내서 얘가 4개가 나오면 아 2개 곱하기 2개에서 4가지구나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 뭔가 기록을 조금 더 자기만의 표현을 네. 한번 해본다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뭇가지 그림으로 이렇게 해보는 것도 좋고요. 줄 세우기라든지 조건에 맞는 것은 조건에 맞는 걸 정확하게 잡아놓고 네.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팩토처럼 해당 학년 하면 되네요라고 하셨는데 팩토를 경험하셨으니까 해당 네, 학년으로 하시면 될 하시면 것 좋을 것 같고요.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한두 단계는 저희는 낮추라고 말씀을 네. 드리고 있습니다. 네. 플라토 빨강 도형이랑 비교하시는데요. 조금 다르다고 보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팡세는 재학년으로 하시거나 한 단계만 낮춰보세요. 네. 그다음에 또 뭐 질문. 그다음에 퍼즐과 전략도 보여드릴까요? 네, 왜냐면 이제 퍼즐과 퍼즐과 전략은 수학에서는 우리가 인생을 좀 살면서 네. 전반적으로 필요한 사고력이잖아요. 네. 여러 가지 상황. 센스라고도 센스, 하죠. 그렇죠. 그리고 시행착오를 좀 겪으면서 네. 어떻게 하면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을까 이런 네. 것들도 문제를 통해서 아이들이 경험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대부분 제가 제 수업 엄열이라든지 엄마들의 열공 타임이라든지 뭐 그런 걸 팡세 샘플북 수업이라든지 이렇게 들었을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는 물론 아이들의 뭐 단계를 그냥 선택하셔서 진행하시는 것도 좋지만 진행하면서도 아 우리 아이가 이 부분이 이렇게 부족했나? 라고 생각을 하시고 좀 느끼실 수 있도록 약간 그 판가름을 드리자면 저희가 지금 이 구성이 1일차부터 5일차까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대부분 1, 2, 3일차를 그래도 어느 정도 풀 수 있다 라고 하면 이 교재는 전 적당한 교재라고 생각해요. 네네네. 4, 5일차를 유난히 어려워하더라도 1, 2, 3일차는 아이가 스스로 잘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교재는 맞는 교재예요. 근데 4, 5일차를 너무 어려워해요. 엄마가
뭐 접근하지 않으면 그럼 그 아이는 응용력이 약간 부족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근데 확인 학습 문제가 3, 4, 5일차 주로 나오죠. 여기에서 보통 3, 4, 5일차로 구성되어 네네네. 있기 때문에 1, 2일차는 못하면 저는 낮춰야죠. 단계를 낮춰야 된다라고 돼요. 생각하고 네. 3일차까지는 그래도 무난한데 4, 5일차에서 너무 아이가 비가 내려요라고 하면 응용력. 조금씩 응용력을 키워줄 수 있는 다른 무언가가 필요한다든지 아니면 아니면 풀려야죠. 꾸준히 이걸 계속 그래도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하고 풀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단계를 못 정해서요. 엄마들의 열공 타임은 지금은 다달이 다달이 하고 진행하고 있기는 있고요. 네. 근데 이제 제가 잠깐 네. 도치만 카페에 글 올리는 걸 좀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 도치만 카페 들어가 보시면 여기 C2M 수학자료 Q&A 게시판이 따로 있는데 여기 저희가 공지를 하나 올려놨어요. 그동안 수업했던 팡세 라이브 수업 가이드 영상인데요. 선생님들이 우리 엄마쌤들이 가정에서 아이랑 지도하실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문제 풀이하는 방법들에 대한 노하우들을 다 알려주셨거든요. 그래서 S12, S34, P12, P34, A12, A34, B12, B34 이렇게 올려놨어요. C단계, D단계도 저희가 네. 편집해서 순차적으로 올릴 거니까 교재를 구매하셨던 분들은 먼저 보시면서 혹은 하다가 막히시면은 이거 내용 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거 다 정리해놨고요. 네, 한번 네이버 확인해 TV에도 보시면- 있어요. 네,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팡세 검색하시거나 뭐 C2N TV 들어오시거나 그러시면 네. 엄마들의 열공 타임 했던 게 아마 다 기록이 남겨져 있으니까 한번 푸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팡세는 상관없이 난이도를 계속 올려가도 풀려도 될까요? 어떤 영역을 하든 아이들은 올라가면서 막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난이도를 그래도 조금씩은 올려주시는 게 더 맞다라고 생각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더 이상 막 손대지 않고 너무 힘들어한다라고 하면 약간 쉬시는 것도 저는 나쁘진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정도 목표를 가지고 만약에 사고력 수학을 해봐야겠다라고 생각하면 저는 조금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네. 네. 질문들이 지금 많으셔서 네. 우리 질문을 질문- 많이 해드릴까봐요. 네. 역시나 단계 선택 어려우셔서 단계 선택 문의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2학년인데 엄마표로 하고 있대요. 음. 근데 제가 보니까 테스트 결과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저는 지금 필즈 입문부터 하는 걸 권해드립니다. 우선 네. 필즈 입문 정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지금 그 정도 지역이 어디신지 솔직히 제가 잘 모르겠으나 만약에 서울 지역에 어느 정도 교육열이 있는 곳에 정도의 성취도라면 저는 초급도 괜찮을 것 같은데 초급보다는 우선 입문부터 적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7세 친구 네. 창의력 노크 B단계랑 9세 친구 사고력 노크 A단계로 시작했는데 네. 단계 선택은 너무 잘하셨어요. 네. 근데 도형은 잘하는데 수를 어려워한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 그냥 한 단계 낮추시는 것도 괜찮겠어요. 네. 낮춰서 한번 진행해 보시고요. 빨리 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쉽고 재밌다고 느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한 단계 낮춰서 시작하시면서 속도를 좀 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또 그럼 오늘따라 오래간만에 해서 그런지 질문이 많아서 제가 계속 핸드폰 화면만 보고 막 저도 막 얘기 많이 해야지라고 오래간만에 방송이라 많이 해야지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 저도 네. 답을 다 해드리려고 이렇게 네, 보니까- 창을 내리다 보니까 네. 저는 한번 튕겨서 나갔어요. 네, 그러셨어요? 그러면은 댓글이 삭제가 네, 안 없죠.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네, 지금 제가 너무 웬만큼 아쉬워요. 다 답변한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저는 지금 역시나 오른쪽 왼쪽 어렵다고 하시는 맞아요. 분들이 많고 방향 해서 역시. 네 그런 게 많아서 저도 왜냐하면 제가 언제지? 7세 아이들 수업할 때 7세 아이들이 유치원에서 배운 거라면서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여기가 L이잖아요. 왼쪽이 레프트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L 만들어지는 게 왼쪽이에요.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오
오 선생님 좀 써먹어도 되겠니? 네 그랬더니 네 제가 가르쳐드린 건 아니지만 그래서 그렇게 우선 오른쪽 왼쪽을 구분할 수 있게끔 위쪽 아래쪽을 구분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방향을 어려워한다고 해서 아이가 부족한 게 절대 맞아요. 아니에요. 당연히 어려운 거 맞고요. 생활 속에서부터 자꾸 네. 얘기를 해주셔야 돼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막 어느 뭐 친구들 모임이라든지 그런 데 갔을 때 뭐 7살이야 그러면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하는 거 오른쪽 왼쪽 구분할 수 있어? 와 두 번째로 질문하는 거 네. 시계 볼 수 있어? 라는 걸 두 가지를 다 질문하는데 그 두 가지는 엄마샘 분들이나 뭐 아버지 분들이나 거의 다 최소 30년이라고 최소라고 생각해서 30년 25년 정도는 그래도 알고 지냈던 것을 지금 우리 아이는 7년 만에 배우는 거기 때문에 그걸 모른다고 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아 하시거나 아, 우리 애가 좀 부족한가 수학적으로 그렇게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노출을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어떤 것을 하더라도 네. 아,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아이가 좀 더 노출을 내가 많이 해줘야겠다. 아니면 뭐 어떻게 해줘? 왜냐하면 영어로 막 대화하려고 하고 막 단어도 영어로 쓰려고 하는 집들이 되게 많은데 수학은 그냥 시계 알아서 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건 되게 노력의 차이가 좀 나지 그리고 않을까 뭐 싶은 그냥 생각이 이거 저거라고 들어요.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뭐 이것에 뭐 왼쪽에 있는 뭐를 갖고 네. 와 달라. 네. 아니면 어디 위에 있는 걸 좀 갖고 와줘라고 해주시면 그러니까 훨씬 그걸 좋죠. 되게 정확하게 말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저도 아이들에게 무언가 설명할 때 이게 이렇게 되잖아요 라고 하면 이렇게가 뭐야 라고 얘기하면 이게 네모를 그리든 세모를 그리든 동그라미를 그리든 네. 그래서 저는 번호 카운팅하는 걸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쵸. 네. 우리가 이제는 문항을 통해서 조금 왜 아이들이 어려워하는지 그리고 네. 가정에서 아이들 지도할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코치를 좀 해드릴 건데요. 네. 우선은 수열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엄마들은 익숙해서 쉽게 느껴지지만 아이들은 낯설고 어려운 게 당연하다. 수열부터 그럼 볼까요? 네. 아 수열 먼저 네, 준비해주셨네요. 네.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데 지금 팡세 B1호고요. 네. 패턴이고 31쪽입니다. 네네. 그러면 얘는 좀 제가 어려운 걸 뽑았어요. 보통 아하. 7, 8번이 좀 어려운 부분에 그쵸. 있죠. 네. 근데 어머님들이 어렵다고 해서 이런 걸 지금 2학년이 푼다고?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미 어느 정도 지금 다 껴져 있고 어느 정도 풀었다는 전제하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애들한테 매지가이처럼 보여야 된다 그러면 매지가이가 뭐예요 선생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머님들은 아실 거라 생각하고 네. 이렇게 저는 이제 홀수 번째만 생각을 먼저 그러니까 할 이게 거예요. 자꾸 해봐야지 눈에 들어와요. 맞아요. 그리고 그냥 생각했을 때 얘는 한 자릿수이고 여기 두 자릿수 사이에 한 자릿수가 껴있구나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얘는 더하기 1이 저는 그리고 뭐 7세나 이런 아이들은 아직 곱하기를 안 배웠기 때문에 더하기 위주로 생각해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여기 4를 이렇게 더하게 되면 여기는 13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B단계이기 때문에 2배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럼 2배이기 때문에 여기는 80이 들어가겠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러면 이쪽 8번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중 패턴이라고 해서 그럼 여기는 이렇게 제가 생각해 보면 7씩 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얘는 점점 줄어드니까 했을 때 점점 줄어드니까 3씩 줄어드는구나 라고 생각해서 1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럼 선생님 네. 이게 7, 8번이니까 네. 앞에서 이러한 문제들을 경험을 하고 조금 더 어렵게 지금 네, 후반부의 그렇죠, 문제를 그렇죠. 풀어보는 네. 거거든요. 네. 앞에 거는 잘했는데 만약에 좀 스스로 잘 못 풀었어요. 네. 근데 사고력 수학은 혼자서 생각해서 혼자 문제 푸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요. 그럼 이제 틀렸어요. 그러면 뭐 다시 나중에 다시 한번 네. 풀어보게 하는 것이 네. 저는 수업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저는 이걸 무언가 끝내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는 거라서 그런데 아이가 너무 집중을 못해요. 그럼 저는 약간
포스트잇 이런 걸 붙여놓고 음. 나서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풀려본다든지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체크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 음. 교재에 대해서 아이가 뭐 6번, 7번 정도까지는 잘 푸는데 밑에를 너무 못 푼다라고 하면 그 책이 끝나기 전에 다시 한번 풀어보는 그쵸. 형식으로 그렇게 좀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억력이 좋은 친구들은 또 네. 약간 외울 수도 외워요. 있으니까 맞아요. 좀 따로 써주는 것도 네, 필요할까요? 저는 요런 거는 그냥 좀 써주는 편이기도 해요. 제가 왜냐면 혹시 테스트식으로, 네, 복습 비어 차원에서. 있는 게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려고 위해서 네. 해보는 것입니다. 네. 네. 그리고 아까 너무너무 좋은 얘기 해주셨던 게 1차, 2일차에서부터 막히면 네, 단계를 낮추시고 낮춰라. 네. 4일차, 5일차에서 조금 어려움을 느끼면 멈추기보다는 계속 풀리면서 경험을 조금 시켜라. 힘들어하면 그 1일차를 다 풀리는 것도 혹시 힘들어한다면 네. 그 한두 문제씩이라도 골라서 조금씩 풀려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네. 같아요. 지금 팡세는 6세부터이고요. 둘째가 곧 5살이니까 조금 더 활동식으로 많이 놀려주시고 교구 활동 많이 시켜주시고 6살 되면 이제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침 S단계 6세 네, S단계고 아이들이 패턴이고 어려워하는 네, 문제인데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그럼- 이제 이 질문은요. 제가 따로 직접 질문을 받은 게 있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려보면 네. 6세 아이고요. 패턴을 정말 좋아하는 아이인데 회전 패턴을 힘들어하네요. 회전은 왜 이렇게 힘들어하는 걸까요? 어떻게 설명해줘야 할까요? 라고 질문하셨는데 우리 많은 엄마쌤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저는 우선 뭐 방향을 설명해야겠죠. 이렇게 방향을 먼저 얘는 뭐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야 라든지 이런 방향을 먼저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네. 제가 늘 사고력 수학 같은 때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이 이것을 보고 볼펜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지부터 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동물을 봤을 때 그 동물의 이름을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쵸. 6세, 7세 같은 경우에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명칭을 혹시 알고 있는지.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우선은 왼쪽, 오른쪽, 위, 아래를 알고 있는지 먼저 설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나서 솔직히 푸는 스킬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번호를 쓰기는 해요. 1, 2, 3, 4라고 하면 다시 여기가 1이 되면 얘는 2가 되는구나 라고 그림으로 이렇게 4개씩 마디를 끊어서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거든요. 하지만 얘가 왼쪽이야, 얘가 위쪽이야, 얘가 오른쪽이야, 얘가 아래쪽이야 라는 건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여기 위에다가 이렇게 색칠해 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90도씩 돌리기가 되는 부분에서는 다 4개로 나뉘어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첫 그림이 지금 5번째 그림과 똑같아지는데 이걸 보기까지가 솔직히 힘들기 때문에 아이가 알아낼 수 있도록 그러면 저는 여기에는 뭐 왼쪽이야 라고 이렇게 적어보는 걸 시키는 거죠. 그걸 단순하게 이제 숫자로 나중에는 바꾸어서 또 여기에는 그럼 1번이고 여기는 2번이겠네. 그럼 여기도 1번이고 여기도 2번이면 여기다 색칠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면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그쵸. 네. 그리고 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뭔가 회전하고 돌아가는 상황들을 자꾸 경험을 시켜주셔야 되잖아요. 네. 선풍기가 회전하는 것도 네. 보고 관찰할 수 네. 있는 거고 그럴 수 바람개비도 있을 그렇고 네. 그래서 오른쪽, 왼쪽, 위, 아래를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오늘 막 문제를 나름 되게 많이 준비했는데 네. 일단 지금 네. S단계 문제고 지금 P단계 패턴 문제잖아요. 네. 그럼 지금 7세 친구인데 킨더팩토 이제 끝내고 팡세 풀리려고 하시는데 우선은 킨더팩토 경험을 했으니까 P단계로 하되 아까 선생님이 네. 말씀하신 것처럼 1, 2일차에서부터 막히는 게 있으면 해당하는 영역은 S만 네. 골라서 그렇게 풀어주시면 저는 될 하는 것 걸 같아요. 권해드리고요. 네.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 하나씩 따져볼까라고 생각해 보시다가도 이렇게 봤을 때 어머님들은 하나씩 따져볼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얘도 똑같이 1, 2, 3, 4라고 했을 때 1, 2가 겹쳐지는지까지. 왜냐하면 지금 S단계에서는 여기 6번째를 물어봤죠. 근데 여기에서는 지금 7번째를 물어본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계별로도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구나. 각각 따질 수도 있어요. 각각 따져서 얘가 이쪽으로 가고 얘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조금 더 어려워지는 교재에서는 저는 번호를 쓰는 편이긴 해요. 만약 1, 2, 3, 4, 5, 6, 7, 8이면 1번이 3번으로 갔고 3번이 5번으로 갔고 그러면
뭐 3번이 5번으로 가고 5번이 7번으로 가고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걸 한 칸을 더 중간에 띄면서 뛰어간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여기에서는 약간 뭐라 그러죠? 묶어서 본다라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단계별로 약간 코칭법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아이가 아는 만큼 설명해 줄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뭐 3번 그림이 되겠죠. 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제가 했는데 얘도 이렇게 묶음으로 이동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제 카운팅 쪽으로 문제를 네. 조금 더 보여드릴까 봐요. 최단 경로 가지수 구하는 거를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낯설어 하는데 혹시 이게 우리 엄마들이 낯설어서 그런 건 아닐까? 저는 또 이런 생각이 좀 들 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막상 해보면 아이들은 쉽게 하고 팡세를 풀면서 저절로 터득하는 걸 저도 경험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는 왜냐하면 저는 좋아했으나 네, 제 통계. 주위에 네네네. 수학 관련 전공자들도 싫어하는 게 바로 네. 통계인 부분이긴 했어요. 네. 그러면 근데 저도 약간 그런 게 있죠. 아,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 우리 아이가 잘 할 수 있을까? 우리 학생들이 이거를 어려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라고 약간 높아심이 들 땐 있어요. 하지만 팡세 같은 경우에 그렇게 하나하나 하다 보니까 별로 어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S단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이게 뭐냐면 더 짧은 길에 동그라미 치세요 라는 문제예요. 그러면 이게 한 칸이라고 했을 때 길이 비교하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죠. 한 칸, 두 칸, 네. 이미 S단계 6세부터인데도 이미 체계적으로 네 칸. 잘 나와 있죠. 5칸, 네. 6칸. 그럼 얘는 6칸이구나. 네. 얘는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다섯, 여섯, 일곱, 8칸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그럼 더 짧은 길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제가 B단계를 보여드렸는데 B단계에서는 이미 숫자 쓰는 게 익숙하게 나오지만 네. P단계에서는 이렇게 모눈에 그려보는 게 먼저 익숙한 거예요. 네. 여기에서 가장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 집에서 이 집으로 가는데 가장 짧게 걸리는 칸이 몇 칸인지를 보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땐 한 칸, 두 칸 그냥 했을 때 아, 4칸짜리 경로를 우리는 다 찾아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갔다가 그럼 돌아갔다가 이런 방법은 그게 아니라 아니고. 4칸이라는 걸 먼저 생각하고 나서 그리는데 그리는 방법은 이 점에서 출발했을 때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와 이렇게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걸로 먼저 저는 그려보는 거죠. 네. 이렇게 네.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네. 그 다음에 이렇게 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은 제가 늘 기준을 정해서 보여줘요. 아이들에게. 아이들이 혹시 맞았던 아이들은 이 순서대로 잘 안 해요. 뒤죽박죽으로 막 그래서 하죠. 변별력을 구할 수 있는 네. 문제라고 하는 게 바로 이래서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왜냐면 아이들은 기준 없이 생각나는 대로 하다 보니까 빠뜨리거나 중복되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결국 거기에서 점수가 판가름 나는 거니까 네. 기준을 정해서 차근차근 빠뜨리지 않게끔. 지금 물어보신 것도 경우의 수를 꼼꼼하게 셀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쪽으로 가는 경우를 1번이라고 하고 1번인 경우를 여기다 쓰는 거죠. 따져봤고. 네. 그다음에 이쪽으로 2번. 가는 걸 2번이라고 하고 2번으로 갈 수 있는 경우를 따져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약간 기준을 정해서 하다 보면 물론 다 맞을 순 없어요. 네. 그런데 그래도 조금은 나아지는 아이들을 보게 되고 저는 판서라든지 이런 필기 같은 걸 좀 약간 중요하게 생각해서 모든 사고력 수학을 너무 문제풀이식으로 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문제를 풀이하면서 아이들이 약간 서술형 쓸 때도 약간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자신감도 생각하기 생기고. 때문에 나는 풀 수 있다라는 네, 자신감이 그렇게 중요하잖아요.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좀 최단거리 한 번 더 이거 쓰는 법 수단 거리는 좀 다 보여드릴까 봐요. 네, 준비한 거. 왜냐면 왜 이렇게 푸냐 이런 질문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여기를 A라고 했어요. 그럼 가에서 A까지 가는 경우를 이렇게 저는 그려보겠죠. 네. 그러면 그게 바로 요 1과 요 1을 더해서 2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요 B점까지 가는 거리를 저는 다 가에서부터 생각해 보면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고 이렇게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1과 여기 2를 더하면 3을 적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쪽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C라고 했을 때 가에서 C 가는 방법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여기는 1 더하기 2가 되니까 3을 적는 거죠. 그런 식으로 각자의 가지수를 더해서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이게 초등학교 과정에서 배우기는 하는데 이 과정을 엄마샘 분들은 고등학교 때 순열조합에서 배웠기 때문에 요 더하기 하는 게 약간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그럴 때는 점을 정해서 여기 C, 여기 D, 그럼 D까지 갈 수 있는 경우는 모두 4칸이니까 이렇게 가거나 따져봐야죠. 2칸으로 가거나 네. 이렇게 한 칸으로 가거나 이렇게 가거나 해서 아 이렇게 4가지야 라는 걸 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간단하게 이렇게 한만 이용하여서도 충분히 네, 우리가 충분히 풀 수 네, 있고 쉽게 문제 풀 그 수 있죠. 전의 과정으로 이렇게 가지수를 다 찾아보는 걸 권해드립니다. 네, 근데 비단계 문제도 네, 준비하셨죠. 비단계 문제는 네. 이게 또 지름길이 있어요. 네, 비단계 문제는 약간 사고력 수학에 많이 나오는 비단계부터 이렇게 갑자기 어려워져요? 라고 이야기하죠. 지름길, 최단거리는 지름길 얘를 반드시 지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를 전 대부분 다라고 하고 여기를 대부분 라라고 하죠. 그럼 아까 가지수에 곱 물어보신 거와 마찬가지예요. 가에서 다까지의 가지수는 2가지. 그러면 저는 좀 제가 오늘 요 문제는 뺐는데 원래 가에서 다까지 이렇게 맞아요. 뭐 네네네. 여기에서 여기까지 다리를 건너는 방법은 2가지고 다에서 라에서 가에서 라는 1가지이고 라에서 나까지 가는 경우는 몇 가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여기는 이렇게 요 부분만 지금 생각해 맞아요. 주시면 되겠죠. 그럼 여기 똑같이 11 쓰고 여기 111 이렇게 쓰고 한 가지밖에 이, 없으니까 1이라고 다 써주는 3. 거예요. 네. 네. 그 다음에 여기 4, 그 다음에 여기 3, 6, 10이 되겠죠. 네. 그러면 여기는 10가지가 10가지. 되는 거죠. 그럼 10가지 이렇게 다 그려보면 여기는 2가지, 여기는 1가지, 여기는 10가지가 되니까 2 곱하기 1 곱하기 10 해서 20이 되는 거죠. 네. 네, 그렇게 해서 가지수를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또 우리 아이들이 또 네. 여기 뭐예요? 못 가. 여기 못 가는 곳이 있어. 못 가라는 거 이거를 너무 그리고 어려워하더라고요. 자꾸 반드시 가야 되는 거를 네. 물어보고 못 가는 곳이 있죠. 네. 여기는 갈 수 있는 곳이에요. 네. 아이들이 잔디밭이라고 하면 여기 다 못 가게 네, 해놓는 네, 네. 거예요. 그럼 가지수가 엄청 줄어들죠. 근데 지금 꼭지점이 있는 부분은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가에서 갈 수 있는 부분 여기는 1, 이쪽으로 갈 수 있는 네. 부분도 1 네. 이렇게 쓰고 여기만 못 간다라고 생각해서 2, 3, 4 적어주시고 여기도 3, 여기도 4 그러면 여기는 5가 되겠죠. 네. 그럼 여기는 오는 게 없으니까 그냥 4가 되는 거예요. 여기도 오는 게 없으니까 4가 되고 여기는 9, 여기는 1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여기를 안 했군요. 네. 그러면 여기는 4, 여기는 4, 여기는 그럼 어떻게 되죠? 네. 해서 13입니다. 네. 틀렸어요. 네. 13가지입니다. 네. 2학년 친구 있죠. 네. 2학년 친구인데 연산이랑 도형은 3학년을 하고 있어요. 1년 선행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2학년 친구인데 네. 그럼 이제 도형과 연산은 그렇죠. 3학년을 하고 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다른 걸 안 했으면 한두 단계는 낮추라고 권할 텐데 네. 이 경우라면 B단계부터 시작하시면 되고요. 아까 또 선미쌤이 잠시만요. 네. 저 여기 4 더하기 4를 4라고 썼네요. 네. 갑자기 거꾸로 쓰니 여기 아, 17입니다. 네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친구도 네. B단계부터 시작하되 네. 아이가 1일차, 2일차에서 막히는 영역이 있으면 마찬가지로 그렇죠. 그것만, 그 영역만 한 단계 낮춰서 진행하시면 훨씬 효과를 네. 보실 거예요. 그러니까 3일차까지는 뭐 푼다 안 푼다에 따라서는 그건 아이의 성향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네네. 아이가 너무 어려워하는 걸 바로 포기하는 아이라면 좀 단계 낮춰서 자신감을 주는 걸 권해드리고요. 아니면 3일차까지는 그래도 애가 도전해 볼 만한 것 같다. 나 그래도 좀 해보겠다 라고 싶으면 네. 그 단계에 맞춰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팡세를 하루 만에 한 권을 다 풀어버린대요. 네. 어떡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어려운 게 너무 있으면은 쉬워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근데 어려운 게 있으면 안 푸는 건 또 오히려 안 좋잖아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뭐든 일단은 꾸준히 하는 건 일단 중요한 것 같고요. 네. 왜 그런지를 한번 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해드리기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너무 재밌어서 네. 혹은 쉽고 재밌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문제는 어렵고 좀 하기 싫다고 또 안 하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습관을 좀 생각하셔서
얘기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방향 지시 문제는 어떤 걸 말하는 걸까요? 일단은 팡세에서 이제 왼쪽 오른쪽이랑 방향 쪽에 대한 문제들이 나오는데 방향 문제를 확실히 좀 네. 어려워하시는 방향 것 같아요. 문제의 팁 알려드리면 네. 레고나 피규어 같은 작은 지우개 같은 거 있죠. 네네. 그걸 가지고 얼굴을 만들어요. 네, 네. 그러면 정면을 어디 보고 있는지에 따라 좀 다르죠. 그럼 얘 앞에서는 제가 지금 손바닥 기준으로는 여기가 오른쪽이지만 네. 손등 기준으로는 여기가 오른쪽이죠. 네. 그런 식으로 약간 지우개 말고 네, 제가 보기엔 저는 네, 레고를 좋아하긴 하지만 레고를 올려놓고 네. 약간 그렇게 확인해 보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일단은 그래도 문제를 보는 것이 더 이해가 쉬우실 테니까 네. 선생님이 우리 또 아이들이 어렵다고 질문을 네. 많이 올려주신 문제들을 좀 준비하셨는데 네. 유추 영역에서 네, 이거 좀 문제를 어렵죠. 준비해 주셨죠. 그래서 요거 문제 풀이해 주시는 동안에 제가 네. 방향 문제 좀 한번 찾아볼게요. 네. 한번 보시면 네. 뭘 일단 교재를 주세요. 네. 네, 다 드리겠습니다. 네. 골라보고 계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 유추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경시대 수업이나 영재교육원 수업 같은 거 했을 때 아이들이 번뜩 이게 안 떠오르면 계속 안 떠오르게 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봤을 때 뭔가의 합이라든지 차라든지 그런 걸 좀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도 이 문제를 좀 보시면 얘네 둘이를 더하면 4가 되죠. 얘네 둘이를 더하면 5가 돼요. 얘네 둘이를 더하면 4가 돼요. 8에서 얘를 빼면 얘가 된다라는 거죠. 뭔가 차이를 익숙하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얘네 둘이 빼고 얘 빼도 되고 방법은 여러 가지예요. 저는 밑에 두 개를 더하고 큰 수에서 뺐어요. 위에가 가장 큰 수니까 그리고 나서 얘는 11이라고 했으니까 큰 수에서 무언가를 빼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그래서 18에서 얘는 13을 빼면 5가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비단계라고 생각하면 곱셈이 나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 이번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다 더하기로 한다든지 다 뭐 빼기로 한다든지 이런 건 거의 없고요. 어떤 수를 곱해야 될지 아니면 세 개를 그냥 다 곱하면 될지는 좀 쉬운 거죠. 그럼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면 얘는 24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세 개를 마찬가지고 세 개 마찬가지고 얘네 셋을 곱하면 얘네들이 곱하면 8이고요. 8 곱하기 7은 56이에요. 아이들이 두 자리 곱하기 한 자리를 못하면 저는 9구단으로 접근시켜줘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C단계에 있는 유추. 제가 쉬운 문제와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를 해봤는데요. 얘 문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어요. 문제 한번 보시면 제가 잠시 생각할 시간을 유독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제가 더 보여드릴까요? 그러면 근데 얘네 둘이를 곱하거나 뭘 해야 될지 곱하면 안 될 것 같고 이것도 앞에 경험이죠. 거를 여러 뭐 어떻게 가지, 막 여러 가지를 네.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생각을 해보면 저는 두 개를 먼저 더했어요. 더하면 5 더하기 7을 하면 12가 되겠죠. 얘는 6 더하기 3 하면 9가 되겠죠. 얘는 12 더하기 9 하면 21이 되겠죠. 거기에서 12와 10의 차이, 9와 7의 차이, 21과 19의 차이 이렇게 생각하면 다 2씩 차이가 나죠. 그러면 얘는 4 더하기 11을 한 다음에 빼기 2를 하면 13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약간 그 차이라든지 곱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얘는 이제 곱셈이 등장할 것 같은데 수가 이렇게 컸는데 28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건 어떤 앞수나 뒷수를 곱하기를 하고 나머지를 더하거나 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저는 얘를 2배를 할 거예요. 그럼 얘를 2배를 하면 약간 경험이 얘는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거에 따라서 뭔가 퍼즐을 많이 한 학생들, 유추를 많이 한, 어떻게 보면
이거 찍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사고가 그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건 그 경험이 많았다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꾸 틀리게 찍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네, 되게 뭐라 그러죠? 감 없이 찍는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길이와 시간 같은 거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뭐 펜의 길이를 재야 되는데 막 미터라고 쓰고 뭐 운동장의 거리를 재야 되는데 센티미터 막 이런 거 쓰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조금 그런 감을 익혀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2배를 하고 더하기 8을 해주면 28이 된다라는 거고, 얘는 8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16을 하면 32가 되는 거죠. 그럼 9 곱하기 2를 하고 더하기 12를 하면 얘는 30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유추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힌트를 주실 때 수가 커지면 뭐 더하기가 될까? 뭐 빼기가 될까? 뭐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고요. 4학년인데 팡세 처음이면 바로 하면은 조금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사고력을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이가 어렵다고 느끼면 사람은 누구나 어렵고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기 싫어지면 안 되거든요. 네. 특히 수학은 더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좀 할만하네. 나 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거 게 되게 중요하니까. 쉽네라고 생각하는 마인드를 갖는 게 그렇죠. 전 뭐 되게 수학이 이런 거였어? 하다라고 뭐 이렇게. 생각하기 네. 때문에 C나 B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음. 아이들이 되게 예민하게 3학년이라고 써 있는데 4학년 거면 나 4학년인데 3학년 하기 싫어. 그거에 저도 그래서 맨날 교재마다 이렇게 막 나를 가려요? 지우고 막 가리고 막 이러거든요. 어떤 어머니 표지 뜯으시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좀 저는 쉬워하는 것부터 푸는 게 저는 좋을 것 같기는 해요. 네. 일단은 그 방향 지시 같은 경우에는 방향에 대한 개념이 아이들이 좀 평소에 있어야죠. 네. 초급하셨으면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오. 초급하셨으면 저는 바로? 힘들어 하겠지만, 그러니까 막 되게 엄청 쉽다라는 느낌은 아니겠지만 초급 정도 하셨으면 D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추가 어렵다고 느끼시면 C단계 유추도 네.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교과 문제집 이야기는 저는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어머님의 교육관과 필수 아니고. 가치관을 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네. 1학년 교과 문제집에 대해서는 어머님이 교과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교과를 문제집을 풀려주시고 네. 우리 아이는 교과보다는 사고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 라고 한다면 사고력을 추천드립니다. 네. 문제 뭐 방향 지시가 일단 제가 딱 느낌이 오는 문제는 있는데 지금 여기 교재에서는 없어요? 제가 찾지를 네. 못했고 네. 저기 다른 데 있는데 제가 놓고 온 것 같아요. 네. 근데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방향에 대한 문제들은 여기 조금 더 있기 때문에 꺼내는 봤거든요. 요거 한번 뭐 설명해 퍼즐 드릴까요? 파트에서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방향에 나와 있는 문항 중에서 보시면 약간 이제 서술형처럼 어떤 네. 기준보다 뭐 위아래, 사이 이런 용어들이 지금 있어요. 네. 그리고 또 뒤에도 보시면 특히 볼까요? 패턴에서도 네. 회전 패턴에서도 뭔가 방향을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런 얘기를 조금 더 해드리면 좋을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비어있는 부분이 어디 있는지를 먼저 했고요. 이거 제가 설명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이것도 제가 풀었어요. 그래요? 저 글씨가 비슷한가 봐요. 막 이러면서 다 화살표 동그라미 이래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4개씩 끊어서 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패턴을 갖는 거, 방향을 갖는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도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제가 보여드린 내용인 것 같아요. S.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방향 같은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한번 확인해 생활 주시고. 속에서 얘기 네, 많이 생활 해주시고 속에서 얘기해 주시고 네. 또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러신 거 있으시면 도지맘 카페나 저희 자체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혹시 못 보더라도 네. 다른 분들이 보셔가지고 꼭 안내해 드리니 그거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꼭 여기 올려주시고요. 이렇게 교재 뒤에 보시면은 이제 그 지원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셔서 아이들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 부분 있으면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선생님들이랑
책 저자이신 김성 소장님께서도 답을 남겨주고 계시고요. 도치만 카페에서는 C2M 그 운영하는 게시판이 또 별도로 있으니까 거기에 Q&A에 올려주시고요.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카페에 우리 아이들 어려운 거 문제 올려주실 때는요, 텍스트만 남겨주시기보다는 아이가 풀었던 그 문항을 사진 찍어서 올려주시는 게 훨씬 상담하고 알려드리기가 좋거든요. 네. 그렇게 꼭 좀 구체적으로 좀 올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네. 자, 이제 저희가 또 맛있게 식사를 벌써 점심을 50분, 저 네. 50분 안에 끝내는 게 목표였는데 53분이 되었네요. 네, 이제 또 맛있게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네. 이제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네. 항세는 오늘부터 공부 일주일인가요? 네, 네, 일주일 동안 진행되고요.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추석 동안도 잘 보내시고 일단 뭐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네. 이렇게 계속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확진자들이 조심하시고 팡세에 관련된 부분이나 아니면 사고력 관련된 전반적인 부분, 수학의 전반적인 부분들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도치마 카페하고 저희 자체 카페에 남겨주시면 제가 혹시 답변을 못 해드리더라도 많은 선생님들이 많은 연구원들. 어머님들이 뭐 이렇게 함께 답변해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거 사소한 것이라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당부 말씀이 있다면 예를 들어 뭐 우리가 금액 만들기 할 때도 동전을 어려워한다든지 네. 아까처럼 방향을 어려워한다든지 하는 네. 건 문제로 자꾸 접근하기보다는 생활 속에서 경험과 대화, 스토리텔링을 많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네. 같거든요. 수학이 그렇게 멀진 않아요. 네. 온 세상이 다 수학이기 때문에 수학으로 대화도 좀 많이 나눠주시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너무너무 반가웠습니다. 네,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반갑습니다.